혁신위 구성은 저희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당 문화의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의 문자 관련해서 어제 많이 먹었어. 예, 제목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만큼 한계 상황입니다. 적어도 문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 승리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그리고 M1 국민에게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의 책임은 느껴야 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 이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공백이 계속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 역시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놓고 정치 탄압, 사법 정치 살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들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고 비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 보복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이란 결국 흑역사의 갱신일 뿐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유소에선 경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실효성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를 주문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법을 개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된 만큼 여야는 합의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문제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장관 등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 등 모든 것이 멈춰 서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눈앞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의 정치 혁신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서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내주십시오. 지난 6일 지방선거 특징 중 하나가 호남의 무소속 돌풍입니다. 전북 14곳에서 3명, 전남 22곳에서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나왔습니다. 문재명 비리덮경 검소완박, 초유의 위장 탈당 등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호남 무소속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면담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은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들과 곧 회동할 계획이라면서 임기 시작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의 무소속 단체장 간담회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 등 다른 무소속 단체장 당선인들과 저는 면담 일정 조율을 마쳤습니다.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과는 일종의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들 지역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남 신안의 극심한 가뭄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반복적인 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수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엔 국비가 필요합니다. 당적을 떠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호남의 미래 전략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출근길에 참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지금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가 2년 전에 서해상에서 피격 살해되고 소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관한 어떤 복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단계적으로 복권할 일 없이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은 국민답게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 명예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새로이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들의 깊은 뜻은 이러한 지난 5년간의 비정상을 하나하나씩 정상으로 되돌려달라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저희가 다시 토대를 굳건히 쌓아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족기로 한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은 저희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당 문화의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 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의 문자 관련해서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일부 몇 분의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저희 당 문화의 건전한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건전하게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우리 비대위원장이 정치 보복 수사는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자기 고백인가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건가 하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다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 정치 보복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면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재명 의원이 받아야 할 앞으로의 이 모든 수사는 시작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시나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 아무리 정치 보복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누구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시작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만 되는 나라라면 그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니까요. 법과 원칙에 맞춰서 잘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여사